일명 애국 시민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민주당은 일종의 동원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본인 서명이 담겨 있었고 처음에는 저는 이게 가짜 뉴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명백하게 지금 내란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라는 일종의 지령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선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비굴하게 지지자들을 방패 삼아 구속을 모면해 보겠다며 비참한 모습으로 저항하는 건 국격의 추락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편지를 받은 집회자들은 한껏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받으셨죠? 눈물 안 흘리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야.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주류 언론들이 다 긁혀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 생중계로 보고 있다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진짜 언론이다!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들어 누워서 육탄 방어에 나섰는데 공수처가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저 앞에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모습입니다. 경찰과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고요. 현장에 취재진도 많이 가 있습니다. 발언과 또 지지자들의 행동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현장에서 전해왔습니다. 김은정 의원님, 날이 이제 저물 텐데 일몰 뒤에도 체포영장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거죠? 네, 체포영장 집행에는 아무 무리가 없고요. 형사소송법상 이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일출 전이나 뭐 일몰 후에 약간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따로 그런 제한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엄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적어도 이런 건 아니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벌써 이제 오늘 이 일이 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거든요. 6일까지 유효하지만 마지막 날 시도하기에는 그날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서두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도 좀 신속하게 막아서지 말고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니까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네. 협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혼란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처신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생각하기에 지금 오늘이라도 그 영장 집행이 이루어져서 저 관저 밖을 나간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이후에는 구속영장이 아마 청구가 될 거고 그러면은 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탄핵 심판이 화면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오늘이 마지막 관저에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수순을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렇게 저항하는 그런 어떤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쪽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이제 왕복 6차로고 관저 앞쪽으로 3차로인데 두 개 차로가 지금 거의 막혀 있어요. 한 차로로 차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이고 반대쪽은 뭐 원활하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집회 참가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저 왼쪽 하단 쪽에 도로는 차로가 거의 다 막혔고 한 개 차로만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광재 의원님. 예. 체포를 하게 된다면
체포를 하러 오는 공수처를 막는 쪽도 경찰이 될 것이고 100일 경비단이요. 네. 대통령 경호처죠. 그리고 공수처의 진입을 도와주러 지원 나온 경찰도 경찰이고 예. 또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치된 것도 경찰이고 그러니까 경찰과 경찰이 맞부딪히거나 서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어요. 대통령 경호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죠. 원거리는 군에서 담당하고 가운데 그 중거리는 경찰 또 아주 가까운 거리는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서 공수처 검찰 검사와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는 구조죠. 원래대로라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한 4-5명 정도의 검사, 수사관이 현장에 가서 체포를 시도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지자들을 일단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죠. 이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가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의 지시를 받아서 저렇게 하는 게 위법적이다라는 문제 제기까지 있는 것 같아서 네. 현재로서는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지자들의 그 벽을 뚫고 관저까지 가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네. 그리고 이번이 첫 번째 집행 시도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오늘 만약에 시도를 해서 성사가 되지 않은 경우에 1월 6일까지 몇 차례 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부각되는 것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법과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당당히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거나 어떤 모든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좋아 보이는데 지금 옆에 보면 지금 화면엔 잘 안 보입니다만 한남 초등학교가 있어요. 물론 올해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인근의 주민들 상가도 있고 또 저쪽이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도 위험하고 나라 망신인 상황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저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섭섭해 하실 텐데 가장 빠른 시각에 정광석과처럼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께서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시죠. 어제의 윤석열의 편지를 보면 한남동에 그 외교 관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주목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권 침탈 세력. 그동안 반국가 세력 얘기했다가 어제는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는 세력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전부 다 주권을 침탈하는 세력.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다 적으로 돌렸어요. 우리나라의 외교가 얼마나 큰 뒷감당을 해야 될지 정말 눈앞이 아득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의 지금 저 집회를 보면서 저분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를 꼭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좀 듣고 싶고요.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고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얘기 나온 거에 조금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관저 주변은 경찰은 202 경비단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예. 원래는 서울경찰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편의상 경호처에 그동안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국이 아주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경호처가 아니고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는다면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경찰과 경찰 간의 충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 가능하다라는 게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 김용남 의원님, 네.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선다면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이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막아선다면 바로 이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합동하여 여러 사람이 이제 힘을 모아서 공동하여 범하면 그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예. 뭐 다른 흉기나 뭐 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해도 그 죄의 의율이 되겠습니다만 뭐 흉기나 이런 거를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이제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거는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형밖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뭐 별일 있겠어? 뭐 서로 이제 심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범행에까지 같이 나가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다고 그거 절대 법에서 봐주거나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면 체증되고 그 사람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순간에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분명히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아시고 네. 적법한 법 집행에 있어서 뭐 여러 사람하고 그냥 뭐 반은 어떤 별일 없겠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막았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면 경찰 버스가 더 투입이 되고 있어요. 화면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연두색 옷을 입은 경찰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대통령의 관저 입구거든요. 그 입구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로 막아서는 모습도 있었고, 물론 일반인 출입을 막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지금 화면 가운데에서 위쪽 방향으로 경찰 버스가 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 주변에 집회 참가자들이 더 많거나 아니면 집회 참가자들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경찰력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저렇게 막아서고 또 집회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어 왔는데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명도 관저 앞 집회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을 향해서 무한 경의를 표한다라면서 집회 참가를 독려했는데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께서 참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는 의원님 뒤로 좀 다 와주세요. 6.25 전쟁 이후에 최대 인원 채워주세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뭉쳐서 대한민국을 꼭 지켜냅시다. 화이팅! 네, 아주 이른 시간이어서 해가 막 뜨기도 전인 것 같아요. 집회 독려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남원정 그 개혁적인 정치인들 얘기할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이렇게 선언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원희룡 장관이 망가질 수가 있나라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잖아요. 예.
근데 이 윤상현 의원도 18대 초선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 한나라당의 대변인이었고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는데 그때 오늘날 2024년에 윤상현 의원이 5선 의원으로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참 정치를 포기했나 싶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무슨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거를 선포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에 뭐 탄핵 찬성 반대해도 나중에 1년 지나면 유권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찍어준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는 또 뭐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그 집회 가가지고 막 큰절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본인의 진심인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여러 가지 뭐 그 공천 개입이랄지 이런 것들의 입증 자료들이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나오니까 본인이 태세 전환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편지 이상으로 지금 내란 선동하는 듯한 모습을 저희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대통령이 나를 보호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공무집행 방해해라.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아예 그냥 그 명령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거기 지지자들이 지금 차량 앞에 막 경찰차 앞에 들어눕고 이런 물리적 충돌 가능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럴 분이 이런 일을 오히려 조장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언행을 도대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예.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네. 자, 경찰이 체포저지 농성 지지자들의 강제 해산을 시작을 했고요. 앞서 경찰 차량들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일부 이제 연행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체포 저지 지지자의 강제 해산을 하고 일단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일부가 그것을 저지하거나 저항해서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육교가 아니죠. 저 다리 아래쪽으로 보면 경찰차가 한쪽으로 일렬로 배치가 돼 있고 그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경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곳을 지나면 이제 대통령 관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저 쪽에 집회가 조금 더 과격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일단 강제 해산 그리고 통로 확보를 위한 이동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일부 이제 연행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생각과 뭐 사상 이념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안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안전하게 집회가 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오후 상황인데 서로 몸싸움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격분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취재진들도 취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감정이 격해지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안전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집회가 그동안 연말을 거치면서 특히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도 마찬가지고 큰 무리 없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성격이 좀 다른 집회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경찰도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집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예. 윤상현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의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윤상현 의원이 그 시위 현장을 찾아서 한 발언 자체는 저는
윤상현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정치적인 뜻은 같이 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 국가고 또 주권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거 헌법 1, 2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그 시위 현장을 찾아서 했다는 데 대해서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장을 보면요. 오늘 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지지자들을 뚫고 체포영장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또 영어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할 때는 이렇게 그 집회 현장에서 뭐 체류탄을 터뜨리든 이 집회 인원을 해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뭐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한 명 한 명 끌어내려면 저거보다 한 5, 6배는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야 가능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그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는 현장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저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 이후의 과정 뭐 탄핵이 가결되고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다 구속 기소가 된 상태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자 해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직접 공수처를 찾아서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마지막 국민에 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정한 의원님. 네. 이런 식의 집회를 독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윤상현 의원이? 계엄 이후에 윤상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과 이익을 나누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인가의 중요한 범죄를 함께 저지른 범죄 공동체. 그렇게 되지 않고서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지면 자신이 범한, 윤상현 의원이 범한, 자신도 범한 범죄도 모두 밝혀지고 법적 처벌도 피할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의 편지와 그 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도 부족해서 내정까지 선동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이 서로 오고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의 범죄 공동체를 함께 이룬 윤상현 의원의 범죄가 탄핵 파면 이후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김은남 의원님. 어제 대통령의 편지를 보면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뭐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준동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냈는데 그 여러 노림수가 있겠죠. 그 노림수가 오늘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그 체포를 면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탄핵 절차든 형사사법 절차든 지연을 시키면서 그 살아남아 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도 참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고 21세기를 훌쩍 지난 지금 5년이 됐습니다만 2024년 12월에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비상계엄이었는데 직무정지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현직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적법한 사법집행에 거부하면서 저렇게 사실상
그 시위대를 뒤에서 교사하면서 체포를 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역시 비현실적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 해봤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다만 속도의 문제지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핵 네. 절차든 형사사법 절차든 뭐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 있겠어요. 뭐 절차는 언제 이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공수처의 미숙함은 좀 대단히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수사의 기본은 밀행성과 신속성입니다. 밀행성은 범죄자 내지는 공범들이 모르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현장 중계되다시피 뭐 1차, 2차, 3차 소환에 더불어 체포영장 청구, 발부 그리고 심지어는 영장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예. 밀행성은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벌써 2, 3주 전에 신병 확보가 끝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체포영장이 늦게 청구되고 늦게 발부됐더라도 발부된 날 즉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오늘도 오전에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집행에 착수를 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집행의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참 해본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사도. 자,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해가 이제 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일몰 이후, 그러니까 해가 진 이후에도 체포영장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라면 공수처의 영장 집행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도 열려 있고, 특히 경찰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강제 해산을 오후 5시 이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강제 해산을 시키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거나 불응할 경우에 일부 연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저녁 시간대에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해산이 시작이 되고 현장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된 뒤에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체포영장은 일몰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은 일몰 후에, 그러니까 해가 진 이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 기재가 필요해요. 물론 이번에 나온 수색영장은 야간 집행의 취지도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날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밀고 밀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밝은 대낮이 아니고 밤이면 이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법 집행기관이 받을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집행을 하려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해가 떠 있을 때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람 별로 많이 모이기 전에 집행을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예. 공수처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일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도 사실은 그냥 전격적으로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빨리빨리 체포하면 좋겠는데 네. 그게 보통 시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 3번 안 나왔어. 영장 청구한다.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까지를 공중전으로 다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미숙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정말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까지 들게 하는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지금 가서 뭐 그
몰려 있는 분들이 강제 해산도 시작도 하고 이랬대는데 이거를 그러면 오늘 못하면 내일 모레 또 계속 반복할 것인가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보는 지금 이 관저합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란 혐의자는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벌써 한 달째 본인을 나를 지켜라, 같이 싸우자 이런 완전 선동하는 편지나 쓰고 있고 말이죠. 이 상황, 이 부조리한 상황을 누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마음 먹은 김에 빨리 들어가서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더 주저하다가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네. 자, 집회 참가자들은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일부 과격한 모습도 있었고 발언이 높아지기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발언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 집회 현장 모습 잠깐만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직접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성렬이야 만세! 윤석열! 자, 저게 이제 일부 유튜버들의 방송이겠거니 하실 수 있지만 또 집회에는 대통령 측 인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편지가 윤 대통령이 쓴 게 맞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절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대로 꼭 인사를 전해달라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큰절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대통령님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예, 서울 동부지검장까지 지냈던 검찰 고위직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정당 활동도 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을 어겨서 탄핵이 됐느냐라면서 결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다라는 주장까지 했거든요. 정말 궤변이죠. 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했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갔다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건가요? 동시에 그때 그 우파 세력이 뭉쳐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갔다 지금 이런 얘기로 논리적 귀결을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거짓을 지금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동안은 본인이 그 변호인도 아니면서 거의 대변인격으로 나와서 몇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하면서 선동하고 그랬던 모습도 참 참기 어려운 광경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그 선전 선동가로까지 이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 큰절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큰절이어야지 맞는 거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라고 편지 보낸 그 지지 세력들을 향해서 이제 대변인까지 나서가지고 큰절하면서 같이 싸우자. 우리가 함께 뭉쳐서 지금 지켜야 된다.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윤상현 의원도 중진 의원으로서 오히려 이 상황을 말리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빨리 수사를 받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이 다 부안해동 해가지고 서로 내가 더 열심히 선동하겠어라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큰절하고 선동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데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막아선다고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요. 결코 막아설 수 없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소위 발악이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최후의 발악이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도부가 바뀌기 전에는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많았는데 예. 지금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간 상황인가요?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당시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회부 이게 있었죠. 실제 예.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12월 6일인가 밤 10시에 한번 열리기도 했었죠. 그러나 1호 당원인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윤리위 징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지도부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권영태 예.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본격화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대통령의 뭐 출당이라든가 제명 조치와 관련한 논의는 사실상 중지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었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넜더니 계엄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다. 계엄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당에는 여전히 계엄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탄핵 재판은 기다려봐야 한다. 그리고 탄핵 그 국회 표결 과정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었잖아요. 예.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도 뭐 어떤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뭐 무거운 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뭐 출당이라든가 제명과 관련한 조치들은 탄핵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에 이제 해가 거의 저물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숫자는 글쎄요, 저희가 화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그때그때 파악해 보면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붉은색 공을 들고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해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한남대교 방향으로는 교통이 그나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대쪽 1호 터널 쪽으로는 차들이 거의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러면 입장이 뭔가, 오늘 입장이 뭔가 윤곽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요. 경찰 기동대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가 있다. 경찰 기동대가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민에게 경찰이 체포될 수 있으니 집행에 나서지 말라라는 주장으로 들렸거든요. 일단 윤재관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코미디 같은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대한민국의 고검장까지 지낸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법상식에도 완전히 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 그 말을 계속 지금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정도 되면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켜야 되는 정도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한 얘기를 오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비빌 언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법적 비빌 언덕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모두가 다 뚫렸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태극기 부대 일 텐데 이 세 개가 비빌 언덕 정도가 될 텐데. 경호처도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일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이분들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에워싸달라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좋으나 완전히 법을 거꾸로 얘기하고 위법한 사항을 오히려 선동하고 부추김으로써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 앞에서 가장 구차한 모습을 보이게 하도록 지금 강요하는 행위이거든요. 전 변호사가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윤석열에게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방법을 지지자들에게 좀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법률가적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영장 발부됐을 때도 이게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불법이고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곽근 변호사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집행하려고 하는 영장에 대해서 경찰의 기동대가 그 지휘를 받아서 도와주면 그게 불법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형사기동대 대원은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경찰에 대해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질서 유지의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서 기동대가 출동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지휘권의 유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관이 됐던 경찰이 됐던 아니면 인근 군부대 장병이 됐던 나가서 도와주잖아요. 예. 그게 꼭 누가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국가기관 간의 협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형사기동대의 몸에 손을 댄다든지 형사기동대의 활동을 방해하면 그 방해한 사람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공무집행 방해를 오히려 부추기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점을 글쎄요, 현장에서는 뭐 이 방송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시면은 절대 그 공무집행에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